결국은 그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300m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남한테 상처를 줘요. 자,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세대 화합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지역 갈등도 해소하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치권인데 세대 갈등이 점점 잠시 후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청년들과 미래 세대의 투표가 참 중요하고 정치권이 상대적 약자인 미래 세대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온 1km 앞 여수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여수 터널 진입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의 정치인지 그리고 이런 인식과 망언들이 민주당 진영에서 유독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유명한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부터 정동윤 전 의장, 서른 의원 600m 앞에 시속 7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말이 지속되는 것처럼 노인 세대 비하 500m 앞 여수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연양된 여수 거지. 터널 진입입니다. 열이 받아가지고.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넘어가겠죠. 윤리위가 열리겠습니까? 300m 앞 여수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여수 터널 진입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공감대라면 그 인식을 꼭 바꾸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여수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선거를 앞둔 이어서 시점이 아니기 200m 때문에 앞 여수 터널 엄청난 대형 진입입니다. 악재라고는 분홍색 할 수 차선으로 없습니다만 주행하세요. 혁신을 하겠다는 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컨디션 민주당 괜찮아. 내에서도 좀 어저께 뭐라고 할까요? 밤에 다시 막 머리 노심초사하는 뜯고 측면이 있을 것 앉았는데 같아요. 저게 뭐냐 근데 어제 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찜질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아들이 이제 하는 그거 찜질하고 과거의 타이레놀 먹고 얘기들을 찜질했더니 이렇게 잠들더라고. 얘기를 감동이 하면서 없어서. 청년층의 이제 투표나 그래서 정치 참여를 한 30분 독려하는 자다가 차원에서 한 나왔지. 것인데 이제 찜질 기대 갖고 수명까지의 왔어. 기간에 운동하고 나서 비례해서 찜질 좀 해야겠어.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들이 얘기했을 때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김성동 씨 아내가 민주주의 그걸 국가에서 다 하고 다니더라고. 여행 갈때. 그래서 일꾼이기 가방이 때문에 입게 그게 되잖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거를 자르고 앞에 것만 가지고 마치 전부 다 이게 꽂고 자는 거야, 노인평화 밤에. 발언이다라고 호텔에서. 저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과거에 정동영 전 의장이라든지 뭐 유시민 등에서 노인평화 발언 관련해서 재미를 본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해서 다시 그런 이제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노인평화 발언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저도 이제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격 자체가 좀 털털하고 좀 자기 표현을 직선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은데 다만 당이 이기 상황에서 당이야? 이제 구원동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언행 같은 거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물론 이게 뭐 그건 아이와의 때문에 대화에서 정권 아이가 탈환에 그렇게 얘기를 실패했기 했지만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그냥 들릴 수도 그냥 있지만 미안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는 1인 1표가 헌법상 보장이 된 당연히 그래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어떤 그런데 나라도 나이 몇 살 이상 김은경 투표 못한다 이런 거 위원장의 없잖아. 이른바 말실수, 그렇게 안 해도 아프면 서사가요. 알아서 투표 전에도 한 못하는데. 번 더 있었대요. 어? 들어보시죠. 알아서 못 나오잖아. 그 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저가 뭐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초선이 코로나 때 딱 초선이 여러 되신 많이 거예요. 감동인데.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그렇게 학력까지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학력은 높으시니까. 600m 영향적으로 앞에 올라가면 시속 서핑보드 90km 어디가 구간 나겠는데.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미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건전한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물론 김혁신 위원장이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죠. 들으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지난 6월에 혁신위원장 선임 직후 민주당의 예쁘게 생긴 여자 전당대회 아니야?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좀 이게 차분하게 검찰을 위해서 생겼다 만들어졌을 그러던데. 수도 있다 이런 아니, 발언을 내가 해서 되게 또 예쁜 논란이 여자 세련되게 생긴 됐었습니다. 여자 본것 김 같아. 위원장은 논란이 되니까 위원장. 며칠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해명을 했고요.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당내 계파를 살려서 정치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당내 또 초선 의원들을
코로나19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하는 저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19 학력 저하가 이 요즘 그 학생들은요, 장희찬 평론가님 짧게요. 그 MZ 세대들은요, 저희 조카도 그래요. 대학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입학을 했는데 교정에서의 뭐 어떤 생활을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 가자마자 바로 그냥 온라인 수업부터 했어요. 2년 가까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 요 단어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코로나 시대를 겪은 대학생이나 1km 앞 중원 터널 진입입니다.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비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선을 안 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은경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표현해서 실수를 하는데 이게 누적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아니, 말을 김은경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하는 자기 그 정치를 말빨 하느냐. 때문에 저기까지 본인의 올라간 선언으로 지금 거라서 당 지지율 자기 깎아먹은 거 스타일이다, 저거. 아니냐라는 반발이 말을 나올 저렇게 수밖에 세게 하니까 거의 없습니다. 혁신위원장까지 그런 올라간 거 측면에서 아니야. 애시당초 정치 경험도 에너지가 너무 있다고 없고 봐서. 민주당을 위해서 사실 이분이 딱히 뭐 헌신했던 분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이게 금감원 부원장 자리인데요. 한 연봉 3억 하는 금융계 최고 꿀자리로 꼽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3년 임기 다 채우고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입장을 제가 한번 대입해보면 아니 우리가 고생할 때 좋은 자리 다 갔다가 이제 와서 혁신한다고 왔는데 말실수만 계속하고 있고 당신이 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더욱더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의 일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 최고위원. 예, 그 청년 애들은 말 저렇게밖에 짧게 못해. 그 꿀 빨고 왔다 입장을 이런 좀 거. 들어보긴 해야 될 것 지도 같은데 똑같아. 말실수라 하더라도 맥락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500m 앞 중원 터널 진입입니다. 드렸고요. 저기 그 초선 의원들 저 얘기를 제가 김은경 혁신위원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제 지금 다양한 그 계층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참여했던 초선 의원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틀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초선 의원이 우리가 코로나 세대에 당선돼서 그랬다라고 농담처럼 농담처럼 했는데. 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당사자가 당사자를 뭐 이른바 자기를 비하하는 거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남을 얘기하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당의 혁신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을 제대로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km 앞 직동 터널 진입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사실 시점이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의원들이나 공직에 있던 분들이 앞다퉈서 좀 책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책을 냈는데 600m 앞에 시속 7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저서를 500m 앞 직동 터널 진입입니다. 국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파란 줄로 좀 돼 있네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국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끝까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함께 고생한 동료라면서 그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박근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큰 게 지금 전직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 전직 비서실장 또 정책실장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딱 깨끗했다고 금품 수수 이 혐의가 아니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지내왔던 청와대는 깨끗했다고 하니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단 한 건도 금품 비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기자들은 이 얘기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료를 분명히 찾아봤을 거예요. 그럼요. 그때 사실 이 딱 말만 들어도 아니 그때 걸렸던 사람들 지금 행정관급이 아니라 비서관 수석급도 실형을 받은 사람. 시속 9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8km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자 보기만 해도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도 아유, 신문사를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많이 판결 안 받았고 누구 있었죠?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있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탁금지법 위반가 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김혜겸 의원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본인이 그냥 나는 받은 게 없다, 수사 받은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이렇게 수고했다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건도 이건 좀 너무 말이 좀 그런 것이 아니냐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뭐 예. 이분들만 아니라도 뭐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뭐 불러온 라인 옵티머스 뭐 이런 데도 다 청와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었고 지금 뭐 수사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실형 받은 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어떻게 기억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가 된 거죠 지금. 선택적 기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 600m 앞에 시속 9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검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조차 버겁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부정부패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에 첫 번째 vide오 쓴소리를 들어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기억, 팩트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지금도 뭐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 줄줄이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보다 이 시간을 빌려서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도요, 본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라 해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 중에서는 관련인들의 재판으로 실형받은 케이스